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본장 김학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4일 시작되어 일주일간 회의를 마치고 3월 11일 폐막한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회는 의회기관 전인대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협 즉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일컫는 것으로 매년 3월 초에 열려 국정 운영 방향과 우선 과제를 논의하고 승인하는 행사로서 중국의 그의 국정청사진을 제시하는 가장 큰 정치 행사입니다. 이번 양회는 중국이 대내적으로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세계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글로벌 격변기를 맞아 열린다는 점에서 중국의 의중과 대응에 관심이 쏠리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전인대 개막식 때 이루어지는 그의 국정청사진을 제시하는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 즉 업무보고이며 또한 향후 중국의 외교 방향을 제시하는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리의 업무보고와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이번 양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가장 초관심사가 된 중요한 특징은 리창 총리가 3월 5일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작년과 같이 5%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리창 총리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고조, 관세 장벽 증가 등으로 외부 환경이 더 복잡하고 엄중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무역과 과학, 기술, 기타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경제는 풍파를 헤치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작년에 이어 5%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내 경기 침체와 미국과 무역 전쟁 격화, 트럼프 2기 정부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에도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려고 한 것이며 중국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주목할 점은 경제발전 모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점입니다. 이창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소비라는 단어를 31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침략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민간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초장기 특별 국제 3천억 위안 즉 한국 돈으로 60조 원을 배정하여 소비재 이관식 즉 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시 제공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이관신 정책을 지원할 방침을 밝혔으며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그간 시진핑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따라 국영기업은 적극 후원해주고 민간 기업은 퇴장시키는 국진 빈태와 모두 잘 살자라는 공동무역 정책으로 정부 세입 50%, GDP 60%, 도시 일자리 80%를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등 민간 기업을 강력 규제함으로써 경제 성장 폭락, 실업자 양상 등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시진핑은 지난 2월 17일 자신이 탄압했던 알리바바의 마인 등 빅테크 CEO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어 민연 경제와 민간 기업에 대한 격려와 지원 뜻을 전달하는 데 이어 이번 양에서도 계속 민영 경제의 활성화를 약속하는 등 민간 기업에 대한 화해 손짓을 내민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중국 경제의 발전 모델을 국가 주도 투자 모델에서 민간 기업의 소비 주도 모델로 전환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양회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1월 미국을 추월한 딥시크 개발이 거론되면서 향후 국가 미래를 결정지을 차세대 최첨단 기술인 인공지능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에 따라 시진핑이 양회 기간 동안 내내 기술 경쟁에서 승리를 강조할 정도로 과학기술 및 산업혁신과 민영경제의 중요성과 발전이 강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과 다른 산업을 결합한 전략인 AI 플러스 행동을 적극 지원하고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디차와 인공지능 휴대전화 컴퓨터, 지능형 로봇,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와 스마트 제조 설비 등 최첨단 기술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일환으로 인공지능과 양자과학기술, 수소 배터리 등 첨단 산업 투자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200조 원 규모 펀드를 설립하고 미국을 추월한 딥시크 개발에서 나타났듯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대외면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정세가 격변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세계 질서 안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 점입니다. 먼저 리창 총리가 3월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모든 형식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한다고 말함으로써 세계의 혼란과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과 차별화를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외교장이 3월 7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정세가 도전을 가득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중국은 초심과 다름없이 세상의 정도를 지키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정의로운 역량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중국의 확실성이 불확실한 세계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평등과 개방과 협력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글로벌 사우스와 단결 및 자강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이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인류 앞날과 국민 복지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건설하고 공유하는 글로벌 가버넌스를 추진할 것이며 유엔 헌장의 준수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각화의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왕위는 글로벌 사우스를 22번이나 언급하면서 폭풍과 구름이 몰려오는 100년 만의 대격변기를 맞아 글로벌 사우스는 세계의 안정을 가져주고 세계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드는 열쇠를 갖고 있다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로 고립의 길로 가는 데 대해 중국이 우세력 확대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지도자로서 입지를 확보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미국과 관계에서는 어떤 국가도 중국을 누르고 억제하면서 중국과 양호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되며 중미 양국은 광범위한 공동이익과 폭넓은 협력 공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파트너가 돼 상호 성취와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중국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윈윈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엄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미 관계는 상호적이고 대등하다면서 협력을 선택한다면 호리공영, 즉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이룰 것이고 한사코 탄압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트럼프 2기 정부 대중 강경 정책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세계가 혼돈과 불확실성이 증대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 미국을 대신할 글로벌 지도국으로서 위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실현해 나가려는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면에서는 2025년도 국방 예산을 작년보다 7.2% 증액한 1조 7,800억 위안, 즉 2,490억 달러라고 발표하면서 훈련과 전투 준비 강화와 함께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신품질 전투력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군과 민간 연역에 소프한 통합하는 국민 융합을 강조함으로써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군과 민간 구분 없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진핑이 전인대 인민해방군 및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체 회의에서 군 부패 척결을 계속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선언하고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에서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이 군 지휘권과 국방문제 결정권을 확실히 장악한다는 주석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전면 관찰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점입니다. 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나돌았던 군부 내 시진핑 세력과 반시진핑 세력 간 권력 투쟁설이 실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양해는 지속되는 디플레 등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와 트럼프 2기 정부 등장으로 인한 격변하는 국제 정세를 맞아 중국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시진핑 정권의 이정표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번 양해에서 향후 나아갈 방향으로 중국 경제 발전 모델 전환과 트럼프 2기 정부를 기회로 삼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중국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을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주도 투자 모델에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 주도 모델로 전환하고 특히 첨단 기술이 향후 세계 패권 경쟁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 유일한 점을 인식하고 첨단 기술 발전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정부 무차별한 관세 정쟁과 동맹 경제 등으로 세계가 혼란에 빠지면서 반미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미국을 대체할 글로벌 지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양해가 끝나자 3월 15일 시진핑이 글로벌 기열 CU 20년과 3월 28일에 면담을 가질 예정임을 발표하고 3월 16일에는 내수 침략을 위한 소득 증대와 소비 환경 개선 등 내용을 담은 30개항의 소비진흥 특별 행동 방안을 발표하는 등 양해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이행에 즉각 나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3월 17일 국가통계국이 1월에서 2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고 고정자산 투자와 산업생산도 각각 4.1%와 5.9% 증가하는 등 경제가 예상보다 더 빨리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매우 고무되었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진핑의 정책이 성공할 것인 데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입니다. 중국의 통계는 신뢰하기가 어려운 데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외국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회의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5% 성장률 목표는 정치적 선진에 불과하며 경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진핑이 2월 17일 열린 민간기업 좌담회에서 1957년 마오쩌둥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뜻으로 사용한 동풍이 소풍을 압도한다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데서 보듯이 시진핑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임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시진핑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변화 가능성을 말해왔으나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번드르르한 말장난에 그쳤던 전력 때문에 이번 양에서 시사한 경제부절 전환은 말로만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기 정부도 대외정책에서 중국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이게 오류할 것으로 보여 시진핑의 야망에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로서는 향후 시진핑의 경제 구조 개혁과 대영향력 확대 정책 추진을 지켜보면서 그에 따른 파급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2025년 양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중국 정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